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9일 새벽 3시 12분입니다. 딱 1시간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리하여 석방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어제 약 8시간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도 청구되었고, 이 두 사람도 같이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영장 기각 사유가 뭐냐?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46살 여성분입니다.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은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이미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영장 기각 사유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매우 유리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만약 재판에 넘어간다면 유리한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건 뭐냐면 수사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해야 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리하게 수사했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재용 측에서 일반인들로 구성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도 그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영장 청구를 한 것은 보복성이고 꼭 잡아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선 일종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는 아주 준엄한 어떤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뭐 한 3년 또 2018년 12월부터 했으니까 3년에 걸쳐서 100여 명의 뭐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조사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다. 사실관계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법리적 판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증거 인멸할 위험성이 없다는 겁니다. 증거를 이미 다 확보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그런데 왜 영장 청구를 했느냐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공방전을 아주 정정당당하게 벌려야지, 검찰은 마음대로 활동하고 이재용 씨 등 세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취지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보니까 아까 삼성 임원 1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30명입니다. 30명을 100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5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이러면은 보통 회사가, 여간한 회사는 이거 문 닫습니다. 이거는 수사에도 그 정도가 있는 거지. 흔히 이런 수사는 환부만 드러내야 하는 외과적 수술에 비유됩니다. 그 부분만 살짝 드러내야지, 증거가 안 나온다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하면은 환자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삼성전자니까 버틴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삼성전자 이재용 씨가 그동안 당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살이하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가 또 이 사건 하나 덧붙여 가지고 이중으로 지금 당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영장실질 심사는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8시간 30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삼성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삼성 특유의 과감한 투자, 인수합병, 준법 경영, 노사 분쟁 문제 등과 관련된 대대적인 경영 혁신,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 전략, 그리고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하는 데 대한 또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이번 영장 청구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견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은 친여권 사람인데 견제를 했어야 이런 영장 기각이라는 타격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지도력이 좀 아쉽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2015년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과정에서 두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이끌어냈다는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제1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채를 줄이는 등 4조 5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등이 경영권 승계 계획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미래전략실 내부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의 개입을 증명해 줄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이 이번 영장 청구 기각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게 여러 방향으로 이게 수사가 가다가 별건 표적 수사가 된 거 아니냐. 별건 표적 수사는 뭐냐면은 당초 목적했던 방향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다른 건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 별건 수사를 하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A라는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그럼 다른 혐의를 막 찾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술을 환부가 안 보이니까 다른 환부 찾다가 환자 죽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번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정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흔히 줄여서 삼바라 그러죠.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7월 김태한 이 삼바 사장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를 입증하기 위해 합병 문제를 들여다보았고, 합병의 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이 경제계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조선닷컴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과연 기소거리냐 불기소거리냐 이것을 민간인들이 판단해 주세요. 말하자면 우리 영화에서, 미국 영화에서 보는 배심원들이 판단해 주시오 하는 쪽으로 이제 삼성 측이 강력 대응을 했습니다. 곧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열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일반인들이 이것은 불기소감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판사가 영장 기각을 했으니까 이 일반 배심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나 전문적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양쪽이 나와서 설명을 해도. 그런데 전문가인 원정숙 부장판사가 깔끔하게 이것은 확실하게 범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므로, 뭐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우리도 판사 의견과 같다 이렇게 되면은 불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새로 만든 제도,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아주 주목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검찰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기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여론이라든지 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할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계적 대기업인 이재용 부회장, 그 부친이 지금 병석에 오랫동안 있는 이런 분,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하나의 정점을 찍은 삼성전자, 세계 수많은 기업 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15위,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는 폭스바겐, 도요타, 애플 다음에 네 번째 규모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연간 수출량의 한 20%를 담당하는, 한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이 회사의 부회장이 그나마 영장이 기각되어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는 기쁜 뉴스를 전하게 되어서 저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